131째 장막 뒤에 숨은 김건희 씨가 해야 할 일. 김성진 기자.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방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뒤 131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지난 5일 총선 사전투표도 역대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투표한 관례를 깨고 비공개로 홀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요하니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부인 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부부 동반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공식 환영식은 양국 대통령만 단독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국 합의에 따라 대통령들만 공식 환영식을 가졌지만 김 씨의 노출에 부담을 느낀 국내 정치용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씨는 이번 공식 환영식뿐 아니라 오찬에 참석하지 않고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와 배우자 간 교류 일정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세부 사항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상 배우자 일정은 사후 보도자료나 사진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조차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품 가방 수수 등 각종 의혹의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철저하게 김 씨를 숨겨왔다. 김 씨가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포항 죽도시장에서 어묵을 먹으며 선거운동을 방불케 한 행보를 하고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과 장관 부인까지 관저로 불러 오찬을 가지며 사실상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반대였다. 총선이 끝난 만큼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 방한을 계기로 김 씨가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 뒤 김건희 특검 요구가 이어지는 등 여론이 악화하면서 김 씨의 외부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막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않을수록 대중의 시선은 대통령 위의 상황이라 불리는 김 씨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김 씨는 외부의 모습만 드러내지 않을 뿐 꾸준히 영향은 확인됐다. 지난 1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이 기용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 씨를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말이 앙투아네트로 비유하면서 김 씨의 영린을 건드렸고 이로 인해 한 위원장이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는 게 여의도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총선 뒤에도 김 씨의 그림자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특히 최근 TV조선과 YTN의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공식 라인의 메시지에 반박하듯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다른 갈래의 메시지를 내면서 대통령실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은 비공식 라인에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이를 대통령실 공식 라인이 부인했음에도 다시 비공식 라인에서 반박성 발언이 나온 것은 대통령실 내부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두 개의 라인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용산 3간 신설과 함께 김건희 라인이 거론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의 난맥상과 관련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구성될 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전 장관과 김 씨의 개인 친분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대통령실 난맥상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3월엔 영부인 의전을 두고 김건희 라인과 전통 외교부 라인이 알력 다툼을 벌이다가 의전 비서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다. 김건희 씨 측근이었던 김승혜 전 선임 행정관과 외교관 출신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이 충돌하다가 김일범 비서관이 밀렸다는 후문이 관가와 여의도를 강타했다. 대통령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씨가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씨의 인맥을 정리하라고 요구한 것도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총선 참패 뒤 행보를 보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총선이 끝나고 정치권에선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김 씨를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도 없다. 오히려 대통령실은 과거 민정수석실과 기능이 비슷한 법률수석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고 폐지했던 조직이다. 정치권에선 민정수석실 격인 법률수석실 부활을 두고 김건희 특검 등 대통령 부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의 조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 부인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는 민심과 반대로 부인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 조직까지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에게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 뒤 부인 비리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기조 변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전날 참모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부각시켰지만 국정기조엔 변화 없음만 다시금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라며 정책은 올바르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총선 후 메시지를 반복했다. 대통령이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있으니 김 씨의 위세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반성은 없다. 김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찰은 역으로 김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누가 봐도 편한 모습으로 가방을 받은 김 씨가 어떤 불안감과 공포를 느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권력 비호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이야기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도 김 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MBC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검찰 종합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임에도 징계를 내린 것이다. 김 씨 모녀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한 제재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조율하면서 다시 김 씨의 특검법 처리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대통령 부부가 선행할 문제가 있다. 두 사람이 준엄한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영수회담이든 외교행사든 간에 그에 앞서 먼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받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고선 더 거센 민심의 심판을 받을 뿐이다.